자, 어디 반론권에 대한 거 대문자 A가 묶였으니까 문제가 하나 독립될 거야. 자, 언론 보도로 명예가 훼손된다면, 그러면 언론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명예가 훼손된다면 경우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다시 피해 구제,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 구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 그럼 전체 글은 어떻게 하냐면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피해 구제네. 그죠? 전체 얘기는. 자, 우리 민법은 명예훼손으로 인하했으니까 앞에가 원인이고 명예훼손이 원인이겠죠? 그러니까 명예훼손 때문에 여기 1 때문에로 바꿔버리고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으로 결과는 피해를 구제받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 더 목적은 피해 구제. 손해배상과 같은 했으니까 이거 같고 금전적 구제와 아울러니까 두 개인가 보다. 금전적 구제와 돈으로 배상받는 경우와 비금전적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받는 방법도 있고 돈이 아닌 경우도 있답니다. 이러한 비금전적 규제 방식 하나가 그럼 요게 반론권이군요. 그럼 작은 따옴표 있으니까 네모네. 그럼 이렇게 쳐주면 되겠죠? 비금전적인 구제가 바로 반론권이네. 반론권은 언론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피해자가 문제가 된 언론 보도 내용 중 순수한 의견이 아닌 A가 아닌 B니까 순수한 의견이 아닌 사실적 주장 그러니까 사실에 관한 보도인가 보죠? 그거에 대해 그럼 뭐냐면 뭐냐면 사실적인 주장에 대해서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지면이나 방송으로 반박한대. 지면이나 방송으로 반박할 수 있는 권리구나. 그러면 요거 잘 체크해야죠. A가 아닌 B 하면 우리가 표시할 때 아니고 얘가 초점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냐면 의견. 그러니까 그 언론사의 의견이 아닌 뭐냐면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 반론 보도를 하나 봐요. 자, 반론권은 일반적으로 이런 말 나왔으니까 일단 주의. 일반적이지 않은 게 나오면 대조 표시. 반론 보도를 통해서 실현된답니다. 반론권은 반론 보도가 된대요. 그럼 반론 보도는 아까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잖아. 지면이나 방송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반론 보도가 뭐냐면 지면이나 방송을 통해서 실현되나 봐. 이는 정정 보도나 추후 보도와는 다르답니다. 그러면 이 반론권하고 얘하고 차이를 둬야겠네. 뭐와는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정정 보도, 추후 보도와 차이를 잘 구분해 내셔야겠다. 그죠? 그거와 다르다고 했으니까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잘 체크해야 하자면 반론권이라는 거 하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정정 보도 그 다음 추후 보도 얘를 잘 체크해야 돼. 반론권을 이렇게 읽어서 또는 정정권 추후 보도를 이렇게 읽어서 차이를 둬야겠죠. 차이를 드러내는 글이 항상 시험 문제니까 요거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게 A죠. 정정 보도는 개념 뭐구나? 정정 보도는 뭐냐?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 거야. 그게 정정 보도래. 추후 보도는 그러면 이렇게 읽어도 좋고 두 개를 차이를 두어서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 정정 보도는 사실이 아닌 걸 고치는 거. 추후 보도는 형사상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도된 당사자의 무혐의나 무죄 판결에 대한 뭐뭐에 대한은 그러니까 무혐의나 무죄 판결의 내용을 보도한대요. 그러니까 정정 보도는 사실이 아닌 거, 보도 내용이 사실이 다르면 고치는 거. 추후 보도는 형사상의 조치 결과를 표시해 주는 건가 봐. 좋아. 그러면 대문자 A는 이제 우리가 무슨 문제냐면 이런 당연히 요거겠죠, 요거. 자, 어디 가장 잘 맞는 거 반론 보도문을 찾아야겠네. 반론권 이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정 보도와 추후 보도를 제거시키면 되겠지.
본지는 2008년 1월 1일자 3면에 공무원 A씨가 횡령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2009년 4월 20일에 대법원에서 대법원의 결과를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추후 보도네. 그죠? 대법원의 결과니까. 그 다음 땡땡 연구소 비소장은 경제회복 당분간 어렵다. 작은 단표를 주는 건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거야. 취지의 본지 인터뷰 기사에 대해, 그러니까 본지 인터뷰 기사는 사실인가 보네? 작은 단표를 했으니까. 이는 인터뷰 내용 중 일부 대목만 인용하여, 일부 대목을 인용한 건 사실이죠. 경기 부양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자신의 견해를 확대 해석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했네요. 그럼 뭐야 이거? 요게 바로 뭐겠어요? 요게 반론권이죠. 왜냐면 정정보도는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해야 되는 거고, 추후보도는 형사 결과에 대해서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일부 대목이 이건 사실이야. 그 사실 보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서 나의 의견을 다시 반론을 한 거죠. 그건 너무 확대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나의 의도는 그거 아니에요 라니까 이놈이 정답. 자, C기업은 해당 기업에서 제작한 핵심적 기계장치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본지의 보도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보았다고 전해받았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했더니 사실관계를 확인했네? 기계 자체가 아닌 사용상 문제인 것으로나 그러면 사실을 바꿔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건 뭐겠어? 정정보도에 해당되겠네. 그죠? 사실이 아닌 것을 다시 잡는 거니까. 그 다음 자, 본지의 D 병원장은 예를 들어 병원들이 보험료를 부풀려 신청한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D 병원장은 기사에서 지적된 사람은 그럼 자신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사실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오기였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 정정보도네. 사실이 아닌 걸 보도했으니까. 본지는 F금융공사가 미국보다 비싼 학자금 대출 금리로 부당한 이익을 남긴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F금융공사는 미국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학자금 대출 상품의 금리보다 자사의 금리가 더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실로 확인됐대요. 사실이 아닌 걸 다시 얘는 뭐하고 있어? 정정했으니까 이것도 정정보도겠네요. 자, 다음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볼게요. 출발. 조금 기네. 자, 두 번째 단락 한번 해볼게요. 자, 반론권 제도는 세계적으로 약 30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약 30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의 반론권 제도는 의견에도 반론권을 적용하는 프랑스 모델식이 아니라죠. 그러면 아니라고 그랬고, 그러면 프랑스식 모델은 뭐냐면 의견에도 반론권을 적용한답니다. 근데 우리 건 아까 뭐 했어? 앞단락에서 뭐라고 했냐면, 앞단락에서 여기 있죠? 순수한 의견이 아니고 우리 사실적 주장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프랑스 모델하고는 좀 다르네요. 프랑스는 뭐냐면 의견까지, 그 언론사의 의견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의견까지도 반론한대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 있네.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요거만 반론권을 부여한답니다. 그러면 독일식 모델이네. 이게 뭐냐면 독일식 모델이구나. 그럼 프랑스 모델, 독일식 모델.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건데?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반론권을 부여하는 독일식 모델을 따르고 있구나. 우리나라 반론권 제도의 특징은 정부가 반론권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를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행사한다. 그러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직접 이게 아니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언론중재회를 통해서 행사해야 되네. 반론권 도입 당시 우리 정부는
언론 중재를 통한 반론권의 행사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권 행사가 언론에는 신뢰도 하락과 같은 부담을 주지 않고 그러면 일단 언론에 이게 설명 대상이죠. 그러니까 언론에 신뢰도 하락 같은 부담을 주지 않고 개인에게는 그럼 두 개 구분하고 있네. 언론 그다음 개인에게는 신속히 피해를 구제받을 기회를 주기 때문에 효율적이랍니다. 그럼 효율적인 건 뭐냐면 언론에는 신뢰도 하락 같은 부담이 없고요. 개인에게는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으니까 효율적이래요. 이에 대해 언론사와 일부 학자들은 그러면 이런 거 주의해야겠죠? 일부, 모두는 아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와 일부 학자들은 일부겠죠? 법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이거를 통해 반론권을 행사하는 것이 언론의 편집 및 편성권을 침해하고요. 이게 오히려 언론의 편성권을 침해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언론 자유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답니다. 반대 얘기네, 그죠? 그전에는 언론에게 신뢰도 하락 같은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좋다고 했는데 일부 학자는 그 반대 얘기를 하네요. 오히려 언론 중재를 통한 것이 반론권 행사하는 것이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 언론 훼손이 가능해요. 이렇게 얘기했네. 자, 그러면 세 번째 단락을 읽으면 기억 3번을 풀 수 있겠네. 자, 출발. 세 번째 단락을 읽으면 3번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디?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그러니까 그러나는 왜 그러나냐면 아까 언론 중재를 통해서 하는 건 언론 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반론권 존립 여부에 대해 판단하면서 그러면 반론권 존립 여부죠. 이게 있어야 하냐 말아야 하냐 그걸 판단하면서 반론권은 잘못된 사실을 진실에 맞게 수정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게 아니래. 초점은 뒤네. 피해를 입은 자가 문제가 되는 기사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게재하는 권리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합헌적인 구제장치. 그러면 있어야 한다는 얘기네. 그죠? 존립하는 것이 합헌적이래요. 왜냐면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했냐면 잘못된 사실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피해를 입은 자가 자신의 주장을 하는 거래요. 또한 플러스 대법원은 반론권 제도를 이른바 무기 대등 원칙, 무기가 같은 걸 쓰라는 얘기입니다. 무기가 같은 거. 무기 대등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답니다. 그럼 무기 대등 원칙이 뭐냐? 즉 하면 설명해 주네. 사회적 강자인 언론을 대상으로 일반인이 동등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대요. 그러면 뭐냐면 언론을 대상으로 일반인이 동등한 공격과 방어를 하도록 균형 유지수단이 그게 균형 유지수단을 제공하는 거래. 그러니까 언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요? 법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겠죠. 일반들은 잘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기가 다르죠. 법을 잘 아는 놈, 모르는 놈 싸울 때 무기가 틀리죠. 그죠? 그러니까 무기를 같게 만든다는 건 어떤 거야? 일반인도 법을 잘 아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변호사를 산다든가 이래야겠죠. 그래야 어떻게 써? 서로 간에 법을 잘 아는 사람끼리 겨루겠죠. 만약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국선 변호사니 이런 거 해주잖아. 그죠?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 자, 기억의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한 거래요. 무기 대등 원칙이래요. 무기가 같아야 서로 싸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기억의 취지는 어떻게 써? 공정한 싸움, 공정한 경쟁 이거겠죠.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무기가 같아야 돼 이런 거야. 그러면 일단 어떻게 써? 공정한 싸움이 되려면 무기가 같아야 하니까 싸워야죠. 대립해야죠.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한답니다. 피의자가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써요? 자신의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누구에게 해서? 법원이겠죠? 그죠? 법원과 그러면 얘는 갈등하고 있죠. 법원과 아니면 또 뭐 검사와 서로 갈등할 때 무기를 갖게 만드는 거죠. 왜냐면 일반인이 법을 잘 아는 사람과 1대1로 맞서면 어떻게 해서 당연히 100패죠. 그러니까 일단 진술을 거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뭐냐면 나에게 무기를 너와 같은 놈을 데려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얘기겠죠. 정답은 1번이네. 그러면 모성 보호를 위해서 산모에게 일정 기간 유급 휴가를 제공한대요. 그러면 얘는 뭐야? 갈등 사항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무기 대등 원칙을 쓸 이유가 없죠. 갈등이 없으니까.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구청에서 무료로 놀이방을 운영한대요. 역시 마찬가지로 갈등 사항이 없죠. 그러니까 무기가 같을 필요가 없죠.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대요. 역시 갈등 사항이 없네.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지상파 방송 광고에 대해 사전 심의를 실시한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갈등 사항이 없죠. 갈등 사항이 없으니까 무기 대등 원칙을 쓸 필요가 없죠. 자, 네 번째 단락 읽고 나머지 세 문제인가? 마무리. 자, 자, 마지막 단락. 자, 반론권 청구는요, 언론중재회, 아까 언론중재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럼 언론중재회 또는 하나 더 있구나.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반론권 청구는 언론중재를 통해가 아니구나. 언론중재회, 그 다음 법원 둘 중 하나 할 수 있네요. 근데 두 기관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대요. 뭐야, 이거? 자, 반론권 청구를 언론중재에도 할 수 있고 법원에도 할 수 있대요. 그럼 어떻게 써? 먼저 나오는 쪽에 가면 되겠지? 이때 반론권은 해당 언론사의 잘못이나 기사에 그러면 잘못이나 언론사의 잘못이나 기사 내용의 진실 여부 관계없이 기사 내용의 진실 여부에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뭐야 이건? 그거와 상관없이니까 모두겠죠? 그죠? 그러니까 잘못이나 기사의 내용과 진실성 관계없이 모두 청구된대요. 언론 전문가들은 일부 학자들의 비판적 시각에 아까 있었죠. 일부 학자들의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관련된 분쟁은 법정 밖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에서 그러면 법정 밖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그죠? 왜냐면 법정 밖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언론중재위와 법원인데 법정 밖이니까 이거 말고 여기서 하는 것을 더욱더 추천하나 봐요. 반론권 제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율성을 높이는 거 제고하기 위해서는 높이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당사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중재의 합의율과 질적 수준을 중재 합의와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자, 됐고 뭐 있냐? 윗글 전체 논지 전개 방식이네. 그러면 외국의 사례를 열거했다? 없고 그 다음에 뭘 비판한다? 아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론을 통해 기존의 주장을 반박한다? 새로운 이론이 나오는 게 없죠. 그 다음 개념 정의에 써요. 반론권이란 대립되는 거 있어요. 일부 학자들은 또 반대하기도 하겠죠? 정답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현상이나 사실 설명한 뒤 장단점? 관계없네. 다음 니은에 포함하지 않는 거네.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당사자 모두 만족한답니다. 그러면 당사자 모두 만족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라는 거야? 마음에 들다 이런 얘기겠죠. 마음에 들다 이런 얘기네. 마음에 들다라는 게 아니면 되죠. 아닌 거니까. 선을 본 사람이 마음에 차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들다 맞죠? 비가 엊그제 흡족해 왔답니다. 마음에 들게 왔대. 그는 자기 능력에 마음에 들게 대우를 받겠다? 이건 정당한, 그죠? 딱 맞는 이런 말이었죠? 3번이었네. 다음. 끝났어 벌써? 그건 어디 갔어? 2번 어디 갔어?
2번 없어? 이런 씨. 자, 두 번째 거 봅니다. 윗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래요. 반론권 제도는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도입됐다. 세계 한 뭐 30개국이 하고 있다고 그랬고요. 프랑스가 먼저 했는지 누가 먼저 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없어. 보도 내용이 진실한 경우에도 반론권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진실성 여부와 관계없이 했죠. 2번 정답이네. 피해자는 반론 보도와 정정 보도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반론권 보장을 위해서 법원과 언론중재 양쪽에 할 수 있다. 이 말은 있었는데 이거 없어. 확인 불가. 반론권은 개인은 물론이고 법인이나 단체, 조직도 행사할 수 있다. 법인, 단체, 조직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 불가. 문제 희한하네 이거. 반론권은 문제가 된 보도와 같은 분량의 지면이나 방송으로 행사해야 한다. 그러면 얘는 분량의 같은 분량이어야 한다는가 뭐 방송으로 해야 한다는가 그런 게 없습니다. 분량이 얼마나 차이 있는지 이 얘기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확인할 수 없어요.